사모펀드는 모험 자본으로서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경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서 성장 기업으로 키워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유니폼 기업들도 이러한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정관상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벗어난 사실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펀드가 온갖 불법 편법의 온상인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자칫 사모펀드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기업 자금 조달 생태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국회 정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일 김종석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상법상 합자회사에 해당되어 상법 제204조의 적용을 받는데 상법 제204조는 정관 변경 시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해당 펀드의 정관은 상법상 조항과는 달리 총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의 찬성에 의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204조를 위반했고 법령을 위반한 정관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련돼서는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의 규정인 상법 제204조를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269조에 따라서 합자회사에서 정관에 관해서 상법 제195조는 한 명 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도 내부관계 규정으로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법 제204조에 규정하는 것과 달리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관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 명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204조와 해당 사모펀드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 대부분의 사모펀드의 정관에도 정관의 변경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의 찬성인 특별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정관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가 분명합니다. 다음은 사모펀드가 편법 증리를 위한 OEM 펀드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 4,500만 원을 투자 약정하고 9억 5천만 원만 냈는데 정관대로라면 1년이 지나서 투자 원금의 50%인 4억 7,500만 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이자 15%인 8억 6,900만 원을 더해서 13억 4,400만 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불리는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회사 지분을 10% 이상 매입해 경영에 참여하고 해당 기업의 IPO 또는 M&A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사는 투자 대상을 물색한 후에 적절한 투자 대상 회사를 발견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서 출자자에게 약정 비율에 따라서 출자를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회사가 확보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펀드에서 신규 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운영사가 출자 요청을 하고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자 요청을 불이행한다라는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환매 규정이 있는 해지펀드와는 달리 환매 규정이 없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이 주장하는 시나리오대로 만약 향후 조국 후보자 가족이 편법 증여를 한다고 해도 과세 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를 막기 위해서 2004년부터 완전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해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시나리오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해 지분을 취득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다수의 사실이 존재하고 조세심판원의 심결에는 거래 간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사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다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김종석 의원이 주장하는 편법 증여를 위한 OEM 펀드라는 주장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종석 의원의 시나리오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에서 아직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법, 불법 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기막힌 상상력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현재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이거나 실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각종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진짜 의혹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국 후보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가입한 것을 청산하고 또는 지분을 양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는 도중에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를 해지해서 좋은 곳에 쓰겠다 이렇게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밖에서